야권 단일화가 좀처럼 이렇게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안철수 후보를 향한 민주당의 구애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단일화 관련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지난 한 달 동안 일들이 진행돼 왔다는 사실 말씀드리고요. 보도를 보고 이런 거 하고 있나? 나도 모르게 그런 거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혀 고민이 없으신 건가요?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만 그 보도 내용은 제가 아는 바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협상 사실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의 물밑 접촉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거 어떻게 알았대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건데요. 자, 민주당이 안철수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낼 때 국민의힘하고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견제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지금 만에 하나입니다. 지금 굉장히 낮은 가능성일 수 있겠으나 안철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의 이 단일화 논의 언급이 되는 것조차 선거 판세를 흔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양측 다 사실은 단일화를 하면 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그 지지율의 100%를 양쪽이 다 가져간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네. 어느 쪽이 되든 일정 부분만 가져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가 박빙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런 노력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그게 나쁘지 않아요, 상황이. 제가 아까 밀당이라는 표현을 제가 잠깐 썼는데 양측이 다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물론 네. 지금은 안철수 후보는 야당의 후보군 중에 한 분으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 네.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뭐 나쁘겠습니까? 어쨌든 한쪽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다른 쪽에서 또 협의가 들어올 거고 그럼 본인의 가치는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네. 안철수 후보 입장에 이게 결코 나쁜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뭐가 되든 본인한테 좀 더 유리한 상황 또 양쪽에서 러브콜을 보내면 한쪽에 가서 좀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알았냐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 교수님 얘기는 은근히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 같이 함께 러브콜을 보내는 듯한 느낌을 질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유리한 쪽의 결정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냐라는 언급에서 그 유리한이라는 말에 대해서 소문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여권에서 이런 제안을 했다. 총리 제안설이 돌고 있고요. 심지어는 대통령 빼고는 다 주겠다. 이런 얘기가 돈다고 하던데 들으신 바 있습니까? 이런 내용? 저도 이재명 후보 측에서 대통령직 빼놓고는 다 가져가라라고 제안했다는 흉흉한 소문은 들었는데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별로 믿지는 않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유리한 쪽으로 갈 것이다 또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양쪽에서 제안을 받으니 즐거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것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냥 정치판에 나타난 장사꾼으로 보는 거죠. 네. 그 장사꾼은 물건을 이제 흥정을 붙인다? 비싸게 팔면 좋잖아요. 네.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그게 아니고 10여 년 전부터 새정치를 주창하면서 사실은 오늘날의 민주당과 정치를 한번 했다가 거의 이용만 당하고 쫓겨나다시피 나왔잖아요. 네. 그것은 지난 총선 전에 보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민주당과 연합을 해서 공수처법 통과시키고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을 통과시켰다가 나중에는 이용만 당하고 손해만 보고 나왔거든요. 네. 그런 역사를 안철수 후보가 모를 리가 없고 스스로는 지금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과 연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민주당과 연합하는 방법은 내가 정권 교체를 하러 지금 대선이 나왔으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고 네. 이재명 후보가 총리를 하든 장관을 하라. 그러면 될 수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건을 할 정도로 보여준 거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 제안하는 수많은 이야기는 이제 단일화를 방해하기 위한 하나의 책략이 아닌가.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네. 안철수 후보도 제가 봐서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단일화 제안이라기보다는 이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를 저지하기 위한 어떤 전략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또 평가를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대선 27일을 앞두고 있죠. 후보들의 움직임도 정신없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하나의 대선 빅 이벤트,
두 번째 2차 TV 토론이 열립니다. 내일 오후 8시에 저희 채널A를 비롯해서 6개 방송사가 생중계로 보내드릴 예정인데 후보들의 움직임 영상을 저희가 짧게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저희도 좀 놀랐는데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모금액의 한도는 다 찼습니다. 학과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줘야 돼. 고등학교 갈 때는 아예 학교들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 기술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고등학교부터는 좀 나눠야 될 것 같아. 아이고, 우리 괜찮았니? 고생했어요. 두 달 만에. 근데 어디다 배치하시려고 하는지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치인들이 나서서 지금 사드 배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안보 퍼플리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드가 다양한 방향, 된다니까요. 사드.